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규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미리 예방하는 것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겠지요. 경기도에는 이러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의 주인공은 소방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도 소방학교 박호선 학교장입니다. 1997년 6월 2일 개교 이래 소방 전문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 소방학교 박호선 교장. 그는 모든 도민들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다. 도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다는 그의 소방교육 현장을 들여다보자. 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네. 우리 소방대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 막 교육이 끝났는데 네. 우리 이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경기도 소방학교입니다. 네, 예, 경기도 소방학교, 경기도의 네, 소방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도 잘 모릅니다. 네, 위치가 여기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복명리에 네, 소재한 학교입니다. 네. 우리 학교는 그 1997년 6월 2일 날 처음 개교를 해서 금년이 만 11살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들의 그 경기도 소방학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네. 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목적으로 네. 설립됐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지금 11년째를 맞으면서 매년 연평균 한 5만 명 정도 네. 교육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교육 이념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의 그 교훈이 네. 열린 참 교육을 하자. 참교육. 참 교육, 참된 교육을 하자. 그 다음에 전문 참 인재를 육성을 하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복지를 실현하는 참 소방이 되자. 네. 이것이 저희 학교의 교훈입니다. 네. 이것을 통틀어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진정한 프로 소방 공무원을 육성을 하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학교의 이념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는 어떤 인재를, 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육성을 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 그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도 발생을 하고, 붕괴 사고도 있고, 네. 또 위험물질의 폭발 사고라든지, 모든 또 재난을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화재 진압, 또 인명 구조, 사람의 생명을 구급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구급, 또 이러한 그 재난 현장을 지원하는 지원 업무, 이렇게 네 개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과정도 화재를 진압하거나 하는 그런 쪽에 또 사람을 구출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인명구조 측면, 또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급, 이러한 교육. 그 다음에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화재 조사라든가 검사라든지 예방,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를 보니까는요, 뭐 사다리도 동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교육을 받는 어떤 내용들 좀 소개를 좀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뒤에 보입니다만은 커다란 11층짜리 훈련탑이 있고, 자그마하게 보조 훈련탑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훈련탑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호수를 가지고 진입한다든가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또 사다리를 이용을 해서 진입한다든가 사람을 구출하는 그러한 훈련, 또 로프를 이용한 레펠이라든지 도하라든지
이러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오른쪽에 보이는 암벽 훈련을 통해서 산악구조라든지 또 매몰이라든가 매놀이라든지 매몰자에 대한 이런 구출 작업들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이 두 개의 훈련탑과 주변에 있는 훈련 시설을 이용을 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우리 학교장님으로서의 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많죠. 네, 많은데 제가 이제 교육생들한테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프로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그 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가 되기, 소방공무원으로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4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가 있습니까? 첫째가 양심입니다. 양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진정한 좋은 마음, 긍정적이고 시민들의 아픔이나 고통, 위험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을 우리가 119 소방정신이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 봉사, 헌신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체력입니다. 체력. 네. 자기가 건강해야 그렇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죠.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할 때에 그 구출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소방 업무가 단순해 보여도 많은 공학적 관계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과 관련한 폭넓은 전문 지식들,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꼭 갖춰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현장에서 많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기술, 스킬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4가지를 완벽하게 구비를 했을 때에 말 그대로 진정한 프로 소방공무원 아니냐.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누구나가 다 프로가 되줬으면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또 안전에 대한 관리나 이러한 측면도 훨씬 더 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대원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앞에 닥친 어떤 사고 이런 부분들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소방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학교에서는 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또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 교육과정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에 가서 하는 이동안전 체험교실. 직접 찾아가.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여름방학이 곧 닥쳐옵니다만은 여름방학이 되면 4, 5, 6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학교에서 1박 2일 동안 소방과 관련해서 체험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캠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소방과 관련한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론적 지식은 많이 배우지만 현장 실무 실습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한 현장 실무 실습을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익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요? 저희 그 슬로건이 To be the best, learn from the best, learn from the best.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최고로부터 배워서 최고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저희 학교에 교직원, 교수 요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외래 강사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교수 요원들도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학교장으로서 뒷받침을 해주고 또 그것이 교육생들한테 이루어지고
교육생들이 그야말로 최고화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희 학교의 운영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침 속에 인재들이 양성이 돼서 도민들한테 다가가는데 소방 공무원이 되려면 가져야 될 어떤 자질이 특별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 그 학교의 교육 이념이 프로 소방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갖춘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면 역시 사람의 생각, 긍정적이고 또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느낌, 이러한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노력에 따라서 갖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끊임없는 열정, 생각, 마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또 소방 학교장으로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감증, 사고의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을 보면은 그것이 처음부터 커다랗게 무슨 원인이 돼서 발생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소한 데서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부분인데 간과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큰 이제 재난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 꼭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알고 있다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통해서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좀 실천을 해보는 그런 것이 좋겠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재난재해 사고를 다룹니다. 또 거기에 대응도 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다리는 입장,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잠시의 시간이 아주 오래 느껴지고 또 그것이 아주 오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나 소방을 믿고 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좀 협조를 해주시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충원탑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좀 엄숙해지네요. 우리 학교장님의 어린 시절의 꿈, 어린 시절엔 또 어떤 생활을 하고 보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만 제가 이제 특별하게 소방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 그 성장 어릴 때에 라디오를 조립을 해서 그것을 전기에다 연결을 해서 듣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립을 해서 연결을 했는데 그때 마침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전기선을 타고 불꽃이 급격하게 그렇죠. 급격하게 쫙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칫했으면 집을 다 태우고 먹을 뻔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빨리 껐고 그것이 이제 경험의 전부인데
특별하게 소방과 관련 연관을 지어서 무슨 업을 택하겠다든가 네. 그러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네. 학교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지금 이제 소방 공무원이고 네. 하니까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들이 아주 귀중한 경험으로 또 다가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 진출을 하면서 그 일반 국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기억들 또 시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을 택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네.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진짜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아찔한 그런 순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 소개 좀 주시죠.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만은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러는데 제가 그 91년도에 네. 일선에 이제 과장을 하면서 네. 당일날 현장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화재가 난 공장에 출동을 했는데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 공장의 특유의 그 특징이 뭐냐면 황산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 불이 붙고 그것이 다시 가열이 돼서 2차적으로 더 강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호위를 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바퀴를 또 삥 돌아보는데 한쪽에 옥외 계단에 네. 옥외 계단에서 내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 물을 방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상태나 화세로 봤을 때에 금방 그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올라가 있는 한 4사람 정도가 집중적으로 방수를 했는데 빨리 철수를 해라. 하고 말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내려오자마자 건물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한 1분만 지체를 했어도 네. 그 4사람의 사고가 네. 발생될 수 있었던 네. 아찔한 그런 순간이었죠. 네, 그런 안타까움들 속에 직접 그 참여하셔서 그 활동을 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예, 일반인들이 알 법한 어떤 커다란 사고들 그런 속에서 활동했었던 말씀 좀 주시죠. 예, 그 제가 지금 뭐 참 안타까운 그런 뭐 순간 중에 하나겠지만은 99년도에 네. 그 화성 시랜드 화재 네, 사고라고 네, 네. 그 한번 네.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아주 그 당시에 그 유치원 네.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상당히 많은 네. 희생을 했던 그런 사고입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처음 이제 출동이 됐고, 이제 지대로서 처음 출동이 된 네. 겁니다. 물론 현장하고 저희들이 있던 관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뭐 현장에서 직접 총괄적으로 지휘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TV로 보면서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만한 정신도 없으시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에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막 어쩔 줄을 모르지만 그 일을 수습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감정을 버려야 예. 네.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걸 막아야 되고 네. 현재 일어난 걸 빨리 원상태로 회복을 해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그 아찔했던 그런 사건, 사고 이외에 가슴 흐뭇한 그런 에피소드는 또 없을까요? 한 번 그 겨울에 차가 주행을 하다가 밑으로 추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탔던 그 두 사람이 노부부가 네. 연세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뼈도 약하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골반까지 완전히 그 골절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작업 환경도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자칫했으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불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게 조치가 됐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고 네. 또 그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말 후에 네. 태어나고 나서 정말 참 고맙다 라고 왔을 때 이것이 내가 천지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그러면서 또 가슴 뭉클한 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봉사인데, 가족들에게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힘든 일을 맨날 그 지원하시는 식구들의 입장에서 어떨까.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처와 또 이제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러한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걸 조금 여유를 낼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굉장히 그 근무가 많고 또 매일 늦고 어떤 때는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가족들한테 불만사항이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그 외에도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가슴 졸이고 혹시 무슨 일이 없을까 하고 이제 마음 졸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예, 직원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항상 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 경무에 시달리시면서 이 가정에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잖아요. 학교장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무게감, 뭐가 있을까요? 그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학교장 입장에서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 또 일반인에 대한 부분 시민들이나 또 특별한 어떤 강좌를 통해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서 행태를 좀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가치 철학, 그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소방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소신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그 소방 활동이 대부분 이제 위험한 장소, 또 극한 상황 이런 데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그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행동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고 원칙적이고 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현장에서 흘리는 땀만큼 교육에서 흘리는 땀만큼 현장에서 그만큼 피를 덜 흘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만큼은 아주 엄정하고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의 질에 따라서 경기도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네. 그만큼 열심히 훈련하고 기술을 쌓고 지식을 습득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 베풀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임기 동안에 요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 얼마를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만큼 후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두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 임기 동안에 교수진에 대한 그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또
교육 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 운영 체계에 대한 개편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 놓고 후임자가 또 이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놓고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학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구나 해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훌륭한 소방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하셔서 도민의 또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우뚝 솟는 소방관들 많이 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